자, 돌고 도는 육식갑자 46번째 기유일주입니다. 기유일주. 기유일주는 이제 위에 있는 기토는 이제 정원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하면 밑에 유는 닭이죠, 닭. 그래서 고전에 보면 이제 기유일주를 묘사해 놓은 얘기 중에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옛날 이제 시골집에 이렇게 옛날에는 닭을 풀어놓고 키웠어요. 닭은 뭐 이렇게 막 누굴 해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기 지붕 꼭대기에 있으면서 이제 수탉이 꽁끼요 하면 이제 새벽 되니까 일어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닭들은 그 닭장 안 가보셨죠? 가보면 얘들이 낮인지 밤인지 뭐 모르고 막 꽁끼요 하고 있어요. 왜? 걔들도 그 빌딩 같은 데다 가다 놓고 맨날 등 켜놓고 사료 먹고 자라기만 하니까 이게 시간관념이 없어서 그런 건데,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회사 가면 다 따뜻하게 해놓고 불 켜놓고 하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의 흐름을 몰라서 시간의 흐름을 모르니까 얘가 아무 때나 막 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옛날에 이제 그런 기와집 또는 뭐 초가집 마당에 닭이 병아리들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흙도 좀 파헤치고 지렁이도 파먹고 하는 형상이 기유일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봐도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해보면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뭔가 부지런하고 이런 느낌이 벌써 팍팍팍 들죠? 그래서 기후일주분은 제가 상담할 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토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성향은, 기토라는 분들은 이런 정원, 화분 이런 영역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영역이 너무 좁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 내가 해보지 않은 걸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 영역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닭이 훨씬 더 많이 뛰어놀고 훨씬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닭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을 생각해 보시면 먹을 복이죠. 먹을 복. 닭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복을 타고난 사주기 때문에 먹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해요. 왜? 몸을 조금만 움직거려도 희한하게 먹을 복은 다 타고나서 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 유금을 밑에 깔고 있는 사람, 뭐 아까 앞에 찍으면서 인류일주인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밑에 유금 깔고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번 잘못 세팅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금 안에 있는 경금과 신금의 순수한 그 금기운, 숙살찌기의 고집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도 안 바꿔요. 못 바꿔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많아지고요. 그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방향이 맞아 떨어지면 먹을 복은 저절로 따라 들어오는 일주가 기유일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토가 많은, 이 천간에 기토가 많은 일주들은 복덕숙이라 그래가지고 복을 타고났어요. 왜냐면 기토라고 하는 게 정원이잖아요. 자기만의 영역. 우리가 힘든 이유가요, 사회생활을 하고 다양한 사람 만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고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힘든 거지, 내 집에서 딱 내가 거기 PC 딱 세팅해 놓고 거기서 게임만 하고 신나게 혼자 먹을 거 먹고 즐겁게 살면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나 하고 싶은 것만 고영역에서 딱 하고 살면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즐겁지, 행복하지. 그래서 천간에 기토가 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복덕숙이라고 복받은 일주들이 많습니다. 복받은 사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복을 받아줄 수 있겠으나 주변 사람은 이제 속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쟤는 왜 저러고 살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토가 또 많아도 이 문제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막 얘기하잖아요, 토가 많은 사람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등뼈와 저 바닥을 합체시켜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모든 걸 최적화시켜 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건강으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금을 밑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재주가 있어요. 왜냐면 그 유금이라는 형상 자체가 면도칼 또는 식칼 이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 칼이라는 게 누군가를 베거나 공격하는 무기로서도 유용하지만 요리할 때도 여러분 꼭 필요하고요. 그 칼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재다능하게 많이 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등등등등. 근데 항상 이 칼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물건은 양면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로 쳤을 때도 손잡이는 쇠로 잘 안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지. 그죠? 누가 처음에 그 칼을 그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금극목하니까 그 그러니까 나 대신에 그 나무가 닫히라고 거기다 끼워놓은 거예요. 의미는. 자,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칼을 내가 그냥 들고 여기는 뭉툭하게 한다 치고 그렇게 막 자르고 하더라도 여기 다쳐요. 손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대신에 다칠 수 있는 걸 뭔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제가 뭐라고 해요? 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금극목해서 금기운을 글로 빼면 내가 덜 다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로 다 끼고 이런 게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뭐 플라스틱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원리는 그렇다. 가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던가 나무로 돼 있던가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왜?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요, 텔레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뭔가 필요해. 이걸 뭔가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만 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요거 붙였다가 요렇게 붙였다가 요거 뗐다가 요만큼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서 발전한 거예요. 뭐 그리고 그거를 뭔가 발견해서 그걸 글로 남겨서 전수해주고 대장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장간이라는 게 아무나 그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불도 다뤄야 되고 두드리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 모양 만드는 거 등등등. 그거를 아버지가 연구하고 할아버지 연구한 거 가지고 그 글로 남겨놓든지 아니면 얘한테 어렸을 때부터 할 일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고 뭐 이렇게 과자라도 하나 더 먹을까 이러면서 옆에서 띠까띠까 하고 있으면 그 본 게 그게 다 경험이 돼서 대장장이를 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안 그래도 아까 오다가 글 하나 봤더니 보고 복질이 맛있죠. 복질이 맛있고 복튀기 맛있고 비싸지. 왜 비싸냐? 보고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가리의 1200배가 되는 독이에요. 그게 난소와 그런 생식기 쪽에 다 달려 있어요. 걔들이 그걸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죠.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필요해서 발달한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번식의 뭔가의 요소로 쓴 거예요. 그게 발전된 거죠. 근데 먹고 싶잖아요. 보고 맛있잖아요. 살도 야들야들하고. 그러면 뭐 저도 그거서 글에서 봤지만 27개 장기 중에 21개만 먹을 수 있고 6개는 무조건 띄어야 돼요. 잘.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뭔가 영향을 주고 있으면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0.001g만 들어가도 죽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런 독 다루는 기술자인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값이 들어가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참 세상에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그걸 또 먹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희한하다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그냥 대충 구워 먹어도 되는 그런 거 많은데도 꼭 그거 먹고 싶잖아요. 맛있어 보이고 그 나름의 맛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뭐 여기도 지금 닭발 팔고 있지만 닭발 저는 안 먹거든요. 왜 굳이 발을 먹을까? 나는 굳이 살도 많은데 옛날에야 없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사람도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3년 동안 보고 껍질 정리만 했대. 보고 만져보지도 못했대. 껍질 벗겨놓은 거 그거 다듬고 하고 하는데 3년. 그 다음에 보고 해부를 한 마리 해부하는데 6시간씩 해부하는 거 시키고 완전 거의 해체 수준이지. 해체 수준. 뼈가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하는 게 기술인 거고요.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기후일주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런 보고 기술자라 하더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 더 맛있게 아니면 어떤 음식과 접목해서 어떻게 콜라보해서 하는 게 더 좋을까를 연구해서 그 영역을 넓히면 훨씬 더
큰 식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발전을 좀 더 넓히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수연. 아, 유명하신 분. 강수연. 돌아가신 분.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죠. 전문가시네. 어우,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 영화 보셨나요? 네. 머리 빡빡 밀고. 이분이 해외 영화제 상을 휩쓴 첫 번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시바지입니다. 시바지. 여러분 시바지가 뭔지는 아시죠? 지금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어쨌거나 대를 잇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사람이 불임인지 난임인지 이게 남자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어요. 한의학으로는 그거예요. 안 돼요. 뭐 진맥 찍고 뭐 한다고 쳐도 그게 해부학적인 지식이 약하니까. 그러면 대는 이어야 되겠고 첩을 들였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다 안 되면 자식을 많이 낳은 집에 어린 여자를 들여서 시바지라고 쓰고 그 애는 뺏고 그 여자한테는 돈 주고 뭐 땅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내쫓는, 보통은 그게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핍박받고 막 했던 그런 거를,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유명한 감독님이. 그런데 이제 결국 그 강수연 그분이 연기했던 거는 그 애가 이제 자기 애잖아요. 그 애를 이제 못 잊고 결국 미쳐서 막 그렇게 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냥 옛날을 놓고 생각해보면 대단히 많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의 스펙트럼도 대단히 넓고. 그래서 기후일주는 그런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홍렬. 아, 뺑코 이용렬. 옛날에 요리도 하지 않았나? 이분이? 무슨 뭐 토크쇼 나와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도 영역을 되게 많이 넓혔네요. 박철. 박철? 박철? 옥소리 남편요? 맞아요? 네. 이분 요새 저기 배짱이 엔터테인먼트라고 무당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 출연을 많이 하시던데,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회창. 아, 이회창의 기후일주죠. 이회창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 아직도 살아계실 건데 돌아가셨나? 뭐 하여튼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그때 왜 안 됐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그 자식 병역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 대쪽 같은 성격, 그리고 감사원장 했을 때 되게 좀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걸로 이제 인정받아서 올라오신 분인데, 자기 자식이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외연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다양한 그런 대통령 후보들을 좀 포용했으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아마 붙었을 건데, 그때도 이제 졌죠? 원래 이길 거라고 아주 거의 뭐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 다 나오고 했는데 졌어요. 왜 그런지 놓고 보면, 정몽준 결국 이제 노무현하고 같이 합치네 어쩌네 하다가 이제 배신 때리는 바람에 더 난리가 났지만, 솔직히 그 사람이 무슨 민주당이에요. 정몽준이 축구협회 회장하시는 분이고, 재벌집 아들이. 이해창이 조금만 손을 벌렸으면 넘어갔겠죠. 아니, 그쪽이 좋겠지. 총리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고 했으면. 근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기후일주의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 때문에 올라간 건 좋은데,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확장이 안 돼서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 분도 딱 놓고 보면, 강수연, 이용렬, 이해창 이렇게 보면 되게 뭔가 아담하지만 단단하고 되게 뭐랄까 이렇게 야물지다? 야물딱지다? 이런 느낌이 드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후일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물 딱 쪄요. 뭘 해도 되게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근데 이걸 확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정말. 요것만 되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야물딱지게 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거기에 식록이 붙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용렬 선생님이나 이해창 잘 살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나보다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좀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